박성중 TV의 박성중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세금 정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을 부담하는 많은 국민들은 해도 너무 오른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폭탄이다, 징벌적 과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예전에 보면은 세금 때문에 왕조가 망하거나 정권이 바뀌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신라에서 고려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올 때가 세금 문제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중국의 왕조만 해도 그렇습니다. 왕조가 바뀔 때 세금 문제 때문에 그 폭정에 못 이겨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나라가 불안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잘 아는 명예혁명이라든지 또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부 세금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세금 참을만 합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가라앉힐 수도 있다고. 지금부터 세금에 대해서 서초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얼마나 인상이 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런 세금이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초 구민들이 1년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은 국세와 지방세 합쳐서 11조 9천억 정도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중에 10조 원 정도는 국가세금인데, 국가세금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정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1조 8,700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총 11가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11가지 세목 중에 9개 세목은 서울시세입니다. 그것이 1조 6,500억입니다. 서초 구민이 1년에 1조 6,500억을 세금을 걷어서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200억 정도 걷어서 서초구의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1조 6,500억을 서울시에 납부했는데 서울시에서 돌아오는 것은 1년에 한 1,900억 정도의 보조금하고 나머지 특별교부금이라고 80억 내지 90억 정도 저희들한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80억, 90억을 가지고 굉장히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 생색을 내고 있다.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다.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서울시에 내고 우리는 조금 타서 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은 세금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입니다. 재산세는 3억 이상은 0.4% 세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만 공시지가가 매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공시지가가 12.7%, 2019년도 15.8%, 거의 12년 만에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이 공시지가를 올해 내년에 걸쳐서 75%까지 또 현실화율을 올린다 하다 보니까 앞으로 더 급격하게 인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관계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인상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지만 세율까지도 인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1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0.1%에서 0.8% 인상될 계획입니다. 2019년에도 다시 0.1%에서 1.2%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도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 참고로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초 지역의 대표적인 삼풍 아파트 32평형입니다. 107제곱미터에 해당되는데요. 2017년도 7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전체 가액이. 그래서 종부세 대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보면은 9억 8,400만 원이라서 종부세 대상이 돼서 재산 보유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기타 세금 합쳐서 312만 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9년도에는 재산가세, 보유세를
445만 원을 냈습니다. 전체로 보면 공시지가는 12%에서 15%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세금은 45%가 되게 이렇게 급격하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재산세 플러스 종합 부동산세, 그게 잇따르는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이런 것이 잇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야기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그런데 우리 주민 상당수는 1가구 1주택이고 연세가 65세 이상 돼서 은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이 많은 세금을 내고 나면 이 아파트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되는 분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60에서 65, 65세, 70, 70세 이상 그리고 10년, 15년으로 나누어서 최대한 70%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작년에 처리한 바 있고, 또 올해는 그것이 80%까지 면제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1가구 1주택 10년 내지 15년 정도 되면 완전히 면제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엔 재산세나 종부세가 부담이 되면 집을 팔고 이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도소득세 때문입니다. 최근에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기존에는 10년 보유를 하면은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라 해서 80%를 면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거주 10년까지 추가돼서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기도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의 단기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율이 더 많이 인상됐기 때문에 이제는 양도소득세가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방배동 신동아 아파트 33평형 11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 기준 가격이 10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2년 뒤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17억 5천, 거의 7억 정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한다면 양도소득세가 4천여만 원 가까이 넘습니다. 거기에 중개수수료, 공정비용, 기타 거마비, 또 취득세 이런 걸 합친다면 거의 1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주택을 처분하려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물량을 쏟아내기는커녕 전세 가격을 올려 관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의 수를 늘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2년 정도 한정해서 지금의 2분의 1로 감해서 한다면 부동산이 조금 더 매매가 활발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거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세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적게는 1.1%에서 많게는 4.6%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주택을 거래할 때 얼마나 거래세를 낼까요? 우리 그 우면동에 있는 서초 네이처힐 아파트 114.95 35평형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 5천여만 원 정도의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것을 못 견디서 이렇게 거래하면 거래세까지 합쳐서 억대가 훨씬 넘는 그런 목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래세, 미국은 0.1%, 우리의 20분의 1도 안 됩니다. 일본은 0.3%, 우리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거래세를 확 낮춰서 부동산을 원활하게 거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도 높고 거래세도 너무 높다 보니까 자식한테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초의 어떤 재산, 부동산 가격은 대부분이 10억에서 30억 이내입니다. 그 정도 보면은 세율은 한 40%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본다면은 서초 그 레미안 아파트 33평형 112제곱미터 여기 보면 실거래가가 한 17억 정도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려세로 계산하면은 단순 한 4억 6,500 거의 한 5억 가까이 정려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정려세는 시가로 평가하는 거 알고 계시죠? 웬만한 집 한 채 값입니다. 가업승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기업을 정리를 하려면 55%에서 57.5%까지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100년 기업이 존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상속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외국의 전문 유명한 부동산닷컴의 어떤 등재등 123개국을 봤는데 58%인 71개국이 상속세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잘 사는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또 북구의 어떤 스웨덴이라든지 또 아시아에는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나라가 상속세 없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 취득세나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동일한 재산에 대해서 이중과세를 하는 것이라서 상속세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200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2002년 수상자인 버넌 스미스 등 2,000명이 넘는 미국의 세계 경제학자들이 상속세를 폐지하라고 미국 의회에 공개적 사안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상속세를 재조정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최근 발표된 OECD 통계에 따르면 GDP 대비 보유세, 양도세, 거래세를 합친 것이 우리나라 3.9%로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여기에 상속세까지 합친다면 우리나라 세계 최고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것이 문재인 정부가 세금 정책을 또 국가의 운영 정책을 국가주의,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국가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컨트롤하는 이런 정책입니다. 저는 세금을 가장 적게 걷어서 정부를 작은 정부가 운영해야 대한민국이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에 들어서 최근에 그 어떤 부동산의 땅값 상승액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는 2년 반밖에 되질 않는데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금과 연관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세금을 또 부동산을 잡는 서민을 안정시키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 서민과 국민을 잡는 그런 대책임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공자는 가정맹어라는 말을 썼습니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는 정부가 국가의 이익과 백성의 복지를 위해서 일할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 세금도 가장 적게 걷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책의 세금 정책으로 저희 서초 구민들은 굉장히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각종 세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고 이것을 바로잡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